1380년 우왕 6년의 하늘엔 다시 먹구름이 가득 찼어. 남방에서부터 왜구의 배가 물밀듯 밀려왔고 무려 500척이나 되는 배들이 진포에 정박해 충청, 전라, 경상도의 하삼도를 유린했지. 마을들은 불타고 백성들은 절규하며 쓰러졌어. 왜구의 바로는 남방을 넘어 심지어 북쪽 동북면까지 뻗어 있었지. 우왕은 결국 이성계를 삼도 도순찰사로 삼아 왜구 토벌을 명했어. 하지만 이성계는 왜구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느꼈지. 관군만으론 어렵다고 판단한 그는 함경도에 연락을 넣었어. 그 연락을 받은 함경도의 평강과 온달은 여전히 젊은 얼굴 그대로였어. 17년의 세월 동안 대륙을 돌며 엄청난 재물을 긁어모았고 3,000명이던 병력을 어느덧 10,000명에 가깝게 키워 이제 막강한 군벌이자 지역 유지가 되어 있었지. 고려의 정치 따위엔 털끝만큼도 관심 없는 철저히 재물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어. 온달이 정화를 받아 평강에게 슬쩍 말을 꺼냈지. 야, 평강, 이성계가 도와달라는데? 평강은 손에 쥐고 있던 금화를 내려놓고 귀찮은 듯 투덜거렸어. 아씨, 그거 돈 돼? 온달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어. 그래도 외놈들이잖아. 우리도 고향 지키는 척은 해야지. 그때 이성계가 보낸 사신이 도착했어. 여진족 출신이자 이성계의 의형제인 이지란이었지. 그가 평강과 온달 앞에 서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 와,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대로야. 평강은 금방이라도 칼을 뽑을 것 같은 표정으로 눈을 부릅뜨며 이지란을 쏘아보았어. 지랄은. 부탁하러 왔으면 바짝 엎드려야지. 얼평은 뭐야. 이지란은 그녀의 사나운 눈빛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 아, 미안. 도와줘. 외놈들이 미친 듯이 쳐들어왔어. 형님 혼자선 너무 힘들대. 이지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온달은 벌써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 평강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지. 야, 어디가? 온달은 망설임 없이 답했어. 그래도 외놈은 잡아야지. 그냥 둬? 평강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며 투덜거렸지만 이미 온달의 결정이 바뀌지 않을 걸 잘 알았지. 아이씨, 정말 지긋지긋해. 고려든 외놈이든 정치든 전쟁이든 다 싫다니까. 그래도 그녀는 금화를 가득 쌓아둔 상자를 발로 툭 차고 일어나 진군 명령을 내렸어. 다 일어나. 짐 싸고 내려갈 준비해. 시발, 외놈 새끼들 아주 뼈까지 털어버리자. 삼조고 깃발이 다시 바람 속에 펄럭였고 1만 명에 가까운 평강과 온달의 군대는 마치 잠자던 짐승처럼 다시금 일어나 함경도를 떠나 남쪽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어. 남쪽으로 몰아치는 바람이 고려의 하늘 아래 먹구름을 흩날리듯 밀고 지나갔어. 진포의 바닷가 근처에서 마주한 이성계는 평강과 온달의 만삼조고군이 진짜 천군만마처럼 느껴졌지. 그런데 기쁨보다 더한 건 놀라움이었어. 평강과 온달은 10수년 전 함경대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으니까. 이성계는 황당한 듯 그들을 위아래로 쳐다보며 혀를 찼어. 와, 거기가 터가 좋소? 얼굴이 그대로네. 평강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이성계를 쏘아보았어. 얼평 그만하고 브리핑이나 해봐. 외놈들은 얼마나 있다는 거야? 이성계는 헛기침을 하며 진지하게 전황을 설명했지. 한 10만 정도 되는 것 같아. 이 잡놈들이 온대를 다 쑤시고 다니네. 평강은 눈살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했어. 금방 그녀의 머릿속에선 수많은 전투의 경험들이 춤을 추듯 움직였지. 잘해야겠는데. 놈들 배 타고 왔다며? 반드시 육지로 유인해야 해. 배 타고 도망가면 좆되는 거야. 이성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 그쵸. 평강은 더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짓고 말을 이었어. 나 해전은 잘 못해.
너도 해전은 모르잖아. 이성계는 머쓱하게 뒷목을 긁으며 또다시 대답했어. 그쵸. 평강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미소를 짓고는 이성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뻔뻔스럽게 말했지. 미끼는 큰 게 좋지. 이성계 네가 미끼 해. 지난번처럼. 이성계는 어이없어 하며 눈을 크게 떴지. 아니, 내가 명색이 삼도 도순찰사인데 미끼를 하라고? 평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차갑게 되받아쳤어. 그럼 내가 해? 이성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성계는 결국 한숨을 깊게 쉬며 고개를 끄덕였지. 알았어. 이번만이야. 평강은 만족스럽다는 듯 피식 웃었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온달은 가볍게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어. 하하, 역시 평강이야. 곧 전장으로 향하는 길 위로 삼조고의 깃발이 거칠게 펄럭였고 이성계는 한숨을 다시 한번 내쉬며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왜구의 주력 부대를 향해 나아갔어. 마치 먹잇감을 유인하는 사냥꾼처럼 이성계는 커다란 미끼가 되어 왜구들을 무트로 끌어낼 준비를 했지. 평강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 잘해라 이성계. 이번에도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젠 차갑고 매서운 빛이 돌았어. 이제 진짜 피해 축제가 시작될 참이었으니까 운봉의 넓고 황량한 벌판 위로 거센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 이성계는 고작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10만 왜군의 거대한 파도 속으로 무모하게 뛰어들었지. 왜군은 엄청난 병력으로 밀어붙이며 미친 듯이 검을 휘둘렀어. 그들의 함성이 전장을 가득 메웠고 이성계의 군사들은 그 무지막지한 힘 앞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어. 버텨라. 조금만 더 버텨라. 이성계는 말을 타고 거칠게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왜군의 함성 속에 묻혀 금세 사라졌어. 마침내 포위망이 점점 조여오는 걸 확인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퇴각 명령을 내렸지. 후퇴하라. 도망쳐라. 결사대는 말머리를 돌려 달리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이성계는 다급하지 않았어. 그는 일부러 속도를 조절하며 여유 있게 움직였지. 왜군은 기병 전력이 없었기에 너무 빠르게 도망치면 중도의 추격을 포기할 것이 분명했거든. 느리게 달려. 너무 빨리 도망가지 마. 놈들이 바짝 따라오게 하란 말이다. 이성계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어. 왜군은 그 모습을 보며 승리를 확신하고 더욱 광분하여 따라왔지. 수적 우세로 이미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믿었기에 한시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이성계를 쫓아왔어. 기병대는 조금씩, 하지만 일정한 강역을 유지하며 후퇴했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이성계는 침착하게 상황을 읽으며 군사를 이끌었지. 마침내 그들은 왜군을 예정된 장소 운봉의 넓은 들판까지 끌어오는 데 성공했어. 이제 다 왔다. 이성계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 끝없이 펼쳐진 벌판을 바라봤어.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정확히 들어맞았지. 운봉은 왜군을 섬멸하기에 완벽한 무대였어. 이제 무대 위로 나설 차례는 평강과 온달의 삼조고 군대였지. 평강 온달 이제 너희 차례다.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려라. 그의 눈빛엔 차가운 확신과 여유가 번득였어. 왜군은 자신들이 철저히 설계된 함정에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오히려 이성계가 펼쳐놓은 죽음의 무대 위에서 환희와 기대감으로 환호하고 있었지. 운봉의 들판 위로 지난 피비린내가 진동했어. 몰아치는 먼지구름과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은 마치 세상의 끝처럼 처절했지. 왜군 10만이 이성계를 따라 운봉으로 밀려들자 좌익에서 평강이 이끄는 삼조고군 5천이 우익에서는 온달의 5천, 후방에서는 이지란이 지휘하는
말갈 기병 3천이 물밀듯이 밀어닥쳐 완벽히 포위했어. 왜군들은 처음엔 그들의 압도적인 숫자에 자신만만했지만 삼조고의 검은 깃발과 함께 미친 듯 돌격하는 평강과 온달의 군대를 본 순간 공포에 휩싸였어. 놈들은 그저 수많은 전투를 겪은 병사들이 아니었지. 우린 진짜 악마였거든. 전장은 곧 전투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학살극으로 변했어. 평강의 파란 머리는 선명한 핏빛으로 젖어 더 강렬히 빛났고 온달의 붉은 머리는 마치 전장을 태우는 불길 같았지. 칼날이 번쩍이는 순간마다 왜군들의 목이 허공으로 솟구쳤고 흩어진 피가 마치 꽃잎처럼 바람 속에 흩날렸어. 전황이 급격히 불리해지자 백마를 탄 왜군 장수가 미친 듯이 검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어. 이 비겁한 새끼들, 나 아지발도가 결코 용서치 않겠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 평강은 놈을 향해 매섭게 눈을 치켜뜨며 미친 듯이 말을 몰았어. 길을 가로막는 왜군들의 목을 단칼에 쳐내며 질주했지. 그녀는 피투성이 얼굴로 소리쳤어. 너 뭐대? 뭔데 나대? 평강은 칼을 들어 한번 크게 휘둘렀고 순식간에 놈의 투구가 허공으로 날아갔어. 그 순간 먼 곳에서 매서운 소리와 함께 화살이 허공을 갈랐고 투구를 잃은 아지발도의 머리에 정확히 박혀 들어갔어. 화살을 쏜 건 이성계였지. 아이 씨발, 저거 내 건데. 평강이 황당해하며 고개를 획 돌려 소리쳤고 멀리서 이성계는 미안하다는 듯 손을 흔들며 쏘리라고 했지. 그 순간을 제외하면 전투는 계속 일방적인 학살극으로 이어졌어. 왜군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사방이 막혀 어디로도 갈 수 없었지. 그들의 비명은 점점 작아졌고 운봉의 벌판 위엔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 그렇게 고려의 남쪽 운봉의 벌판 위에서 벌어진 왜군과의 전투는 피와 비명만 남긴 채 완전히 끝이 났어. 평강과 온달의 악마 같은 군대는 이번에도 승리를 얻었고 그들의 악명은 이제 대륙을 넘어 외놈들의 악몽에도 깊이 새겨졌지. 전국 각지로 흩어진 왜구들은 마치 바퀴벌레 같았어. 평강과 온달은 열흘 넘게 지칠 줄 모르고 달려다니며 놈들의 목을 쳐냈고 그 사이 이성계는 진포에 도착해 왜구들이 타고 온 배를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버렸어. 바닷가 위로 치솟은 화염은 마치 고려의 하늘마저 붉게 물들이듯 장관을 이루었지. 이제 왜구들은 돌아갈 곳을 잃었고 우리는 더욱 가차없이 놈들을 몰아붙였어. 이 전투로 인해 이성계는 전국구 스타가 됐지. 북쪽 함경도의 전투가 워낙 남방엔 알려지지 않았기에 남쪽 백성들은 이번에야 비로소 악귀 같은 외놈들을 박살낸 이성계를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어. 평강과 온달은 일부러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저 우리를 이성계가 부리는 특이한 사병쯤으로 여겼지. 전투가 끝나고 고요해진 어느 날 온달이 문득 평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 괜찮아. 평강은 무덤덤하게 땅에 쌓인 왜구의 무기와 금부치를 정리하며 되물었어. 뭐가? 온달이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봤어. 이성계만 영웅 됐잖아. 평강은 잠시 온달을 바라보더니 곧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어. 됐어. 나 이번에 딜 봤잖아. 온달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 딜? 무슨 딜? 평강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어. 이성계가 함경도 자치권주인데 군량도 대준다고 했어. 이게 얼마나 대박인 줄 알아? 온달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 평강은 정말 돈이면 다였지. 영웅이 되는 명예보다 눈앞에 손에 쥘 수 있는 금화와 재물이 훨씬 중요했으니까. 평강은 쌓아놓은 금부치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 영궁? 그런 건 다 허상이야. 역시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온달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지만 동시에 미소를 숨기지 못했어. 이게 바로 평강이니까. 돈의 진심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금화로 환산하는 그녀였으니까. 그들은 다시 함경도로 돌아갈 준비를 했고 고려는 그렇게 남방에서부터 북방까지 왜구를 완벽히 쓸어내며 긴 피의 축제를 마무리 지었어. 평강과 온달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오직 이성계의 이름만이 빛나는 고려의 역사 속에 깊이 남았지.